그러면 바로 그 합당, 민주당의 합당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대략적으로 오늘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영상 보고 김현정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한두 분 있었고요. 지방선거 후의 합당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두 분 있었습니다. 그걸 빼면 대체적으로 합당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했다. 오늘 민주당이 오전부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재선 모임에서도 의견 들어보고 비공개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의견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당 논의는 이제 여기서 좀 멈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내에 이제 수기 과정, 공론화 과정을 쭉 거쳤거든요. 선수별로 쭉 다 거쳤고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그 당의 의견들,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이 합당과 관련된 공식적인 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마지막 단계가 최고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의총에서는 대략적으로 의견이 아까 박세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공감은 하는데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절차적으로 당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거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 당 대표가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에 대한 그런 비판이 그 반대가 있었고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들도 있었고요. 또 여론조사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약간 좀 합당이 높게 나오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또 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합당 반대가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 그런 것들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합당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이 모아졌어요 의견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당원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된 것들까지 이렇게 덧붙여 보면은 뭐 최고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내용들 가지고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앞서 이제 혁신당 얘기 잠깐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다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합당과 관련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은 그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당내에서 절차나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어서 합당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걸 뭐 감정적으로 이 합당 제안을 먼저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합당 안 한다고 하며 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은 저는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무리 미워도 뭐 저희보다 국민의힘보다 저희가 더 믿겠습니까? 아니, 가장 크게 웃으시려군요. 이거 예상했던 대로 아마 합당의 명분은 그거는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8월 전당대회 당권 투쟁을 가지고 누가 유불리냐에 이게 이제 키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분마저도 포기할 수 없으니 명분은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시기 문제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라고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1라운드예요. 2라운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전에 할 거냐, 전당대회 이후에나 할 거냐는 또 한 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논의에서 예. 뭐 정청래 대표나 친명이나 친청이나 별로 이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그래요? 많이 잃은 사람은 네. 조국이에요. 조국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게 어찌 보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합당이 꼭 필요하고 밖에 있어 봐야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한 12~13명을 데리고 있는 걸로 자기가 미래를 꿈꿀 수 없거든요. 네.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내보내면 이제 호남에서는 뭐 한 몇 자리 기초자치단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부분에 만약에 공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진보 세력을 분열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참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게 될 줄로 알았죠. 그러면서 준비는 지금 지방선거 준비도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고 이런 거 정책을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한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는 끝 이렇게 되면은 예. 굉장히 난처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 대표가 무슨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내부적으로 아마 소통하고 타협하면서 부산이든 어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긴 자리에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나갈 거고 그럼 민주당은 아마 여기에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공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 쪽으로 아마 진보 전체가 예. 타협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진보 진영이 과거에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노선투쟁은 치열하되 분열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민주 진보 진영의 강점이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민주 진보 진영이란 틀 속에서는 하나다. 그러면서 저는 자해행위 안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예. 말씀이세요. 거기에 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큰 뭐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박 의원께서도 뭐 네, 동의하십니까? 조국 대표가 아마 합당이 어려운 거를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13일로 기한을 정하고 시간을 정했죠.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한 건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합당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할 건지 그조차 안 할 건지 이 답을 달라.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선거 연대의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선거 연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은 조국 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민주당에도 다 준비했던 분들이 있고 이걸 굳이 조국혁신당한테 조국 대표한테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민주당 내부 논란이 예. 합당 논란에 이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번 이제 합당 논란 과정에서도 봤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처지가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뭐 얻은 것도 없이 조국혁신당의 면만 상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제 소득은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당의 독립성이랄까 이런 게 더 위태로워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사실은 이 합당이건 연대건 가능하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지방선거에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 뭐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일종의 전략적인 출마를 해서 예. 당에 큰 우산을 씌우고 당이 일정한 힘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 지방선거에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 조국 그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변수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예. 예.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김구실 쌤 생각도 궁금하네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만약에 합당이 무산되면 가장 큰 좀 망신살이 뻗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질질 끌어왔던 합당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돼버리면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출마 후보자 모아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와 이길 수 있는지 사실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당에 저는 합의까지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으니까 이게 좀 제 뭐 사례 뭐 비유를 좀 들은 겁니다만 썸을 좀 타고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합당에 대한 전격적인 제안 발표한 다음에 합당에 반대했던 친명계 최고위원 중에서 썸도 안 타고 무슨 결혼 이야기를 너희들이 먼저 하느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봤을 때는 이게 깨지는 각이에요. 깨지는 각이면 파혼이 예상되면 자존심을 살려면 먼저 차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에 제가 볼 때 13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하면 내가 먼저 차고 파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의원총회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13일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파혼을 선언해 보면 조국 대표는 굉장히 머쓱해지죠.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는 굉장히 지금 내후 애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싸움이 이 판에는 아까 1라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 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나 합당을 추진했던 세력이 고개를 숙이고 일단 없던 일로 하지만 이게 잠복할 뿐이지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또 돌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합당은 명분이지만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계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싸움의 미래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건 이현주 최고나 뭐 이건태 의원이나 강북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인자, 3인자들이 1인자를 뒤집어 풀려고 한 반역이고 배신이고 대권 노름이라고 이미 본질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1라운드에 잠잠해지지만 여전히 잠복해 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다시 권력투쟁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뭐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있어서 아직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이미 임명해서 지선 준비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보다는 이걸 합당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당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좀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리더십에 타격이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당내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합당을 안 한다는 전제에서요. 그런 결정을 한 포용적 리더십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달려있다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이제 이 합당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 그 사이에는 합당 논의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6월 전당대회 전에는 그렇죠. 6월 3일 날 전당대 그 지방선거 치르고 8월 달에 그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당 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뭐 그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그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이게 뭐 보완성도 중요하고 상대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합당을 제안한 것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당을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김근식 그 교수님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불필요한 오해까지도 받아 안아서 이번에 지금 그런 당내 수기 절차를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당원에 대한 그 투표라든지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출구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리더십 말씀을 하셨는데 친명 성향의 의원들 70여 명이 모임을 만든다. 70여 명, 뭐 물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긴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게 당내에 또 미치는 영향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이근태 의원이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했던 것들 그거에 네. 대해서 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이거 관련된 것들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의원들 모임인 것이지 이게 무슨 그 반청의 뜻을 같이 모은 의원들 모임인 건 전혀 아닙니다. 관해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동 대표가 윤건영 의원이거든요. 예. 네. 윤건영 의원이 뭐 반청 그 친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저 권영진 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대안과 미래도 개혁 대안과 미래를 위한 모임이지 장동영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합당을 예, 이 무리하게 시점에. 밀어붙이다가 예. 이게 그만뒀을 때 사실상 이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을 하고 70명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자리매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라고 봅니다. 예.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대표 로망이라고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요. 굉장히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이 이재명 국군을 그렇게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든 걸 당장 A부터 취소하십시오. Z까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보호만 한다. 이재명 이념에 어디다 대고 묻혀갖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의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 아니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의 의도를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해해야 지금 그다음에 말귀를 못 답을 할 수 있기 알아들으십니까? 때문에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핵잠?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같은 당의 윤우덕 의원이 물어본 대목이어서 그러니까는 박 의원님 뭐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일단 당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정부 질의에서 다른 당 의원도 아니고 같은 당 중진 의원이 물을 네. 질문은 아니잖아요. 김민석 그 총리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대표직이 로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네.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거를 대정부 질의 석상에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총리가 순간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이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박충건 의원의 저런 질의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건 의원은 참고로 탈북민 출신. 예, 뭐 탈북민 출신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인데 그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에 무인기를 날리고 병력을 위헌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어쨌든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정작 군이 해야 될 안보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군을 그렇게 위헌 불법적인 목적에 동원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을 놓고서 무슨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김정은 심기경호를 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게 예. 도대체 공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오죽하면 총리가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화낼만하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예. 했죠. 아니 화낼만 하죠 당연히. 예. 끝내셨어요? 갑자기 끝내셨어요?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요. 이제 국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실장이 성과 얘기 많이 했는데 입법 속도 지적을 또 오늘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흐름이 다 연결돼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또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당에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 처리를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한 180여 개 있다라고 하는데 20% 정도밖에 지금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한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난 그 일요일 날 했던 고위 당정에서도 그 총리랑 비서실장도 그 빠른 입법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는 것도 그 당부의 말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 뭐 그 3대 특검부터 해서 내란 청산하고 이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좀 한 측면도 있고 또 여야 간의 그 정쟁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그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기 한 것도 사실 그거에 기인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급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여당이 뭐 야당을 찾아가서 빌기라도 해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당을 잘 설득해서 법안 처리에 좀 신경을 만전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 그 원내에서 그 민생 법안 그 입법 관련된 그 상황판 현판식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들을 더 그 저돌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12일 날 이제 여야가 합의된 민생 법안 한 80여 건이 아마 처리될 예정으로 있고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처리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민생 법안으로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일정을 보면은 어디에 내가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일정과 그 만남의 형식으로 알 수 있는데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응원했습니다. 조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밥 한번 먹고 가라. 사장님 맛있는 거 주세요. 네. 대통령 콩알이 잡수고요. 일단 가실 적에 사진이나 이빨 찍어주세요. 사인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런 일정들을 많이들 봐서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지만은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있는 일정이죠. 상징성 있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본인의 답답함의 표시인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사실은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힘들잖아요. 그냥 옛날에 이제 대통령 오래 모셨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은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가 복잡하거나 이럴 때 대통령이 좀 이게 국내 정치 좀 잊어버리고 하는 방식이 외유 나가는 거예요. 외국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현장 가는 거예요. 민생 현장 가는 거예요. 특히 당내 문제나 자기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계속해서 무슨 그 뭐 통합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움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저걸 또 국회 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당신께서 집권 야당일 때 다수당 대표일 때 했던 걸 한번 돌아보면은 야당 탓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8.8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 부동산 대책을 하기 위한 입법들을 단 하나도 통과시켜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27, 그다음에 11.5, 97 그리고 129까지 네 번의 대책과 관련된 지금 대책과 보완 입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다 처리하잖아요. 예. 야당 탓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3특검법 자기들 강령 처리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종합특검법 했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거 자기들만 생각하면 다 강행 단독 처리해놓고 무슨 저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발목을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 잡을 힘이라도 있는 정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 아주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박 의원님 여기 70대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70대 이상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늘었다. 조사가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 눈에 안정감 있는 보수가 이재명 정부고 민주당인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험한 극우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단적인 징표예요. 저게 세대뿐만이 아니고 저는 예. 지역적으로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이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보수의 아성이라는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민주당의 지지가 나쁘지 않아요. 저 지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껴야 될 그런 여론조사 추이라고 보고요. 저게 이제 선거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배적인 중도 보수 정당이 거대 중도 보수 정당이 탄생하고 예. 아주 극단화된 극우 한편으로 내몰린 그런 정당으로 이번에 일본 자민 일본 그 총선 아까 결과처럼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저런 그 여론조사 통계에 대해서 별반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예. 사실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절치부심해서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위기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예.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남성하고요, 20대하고 유보층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주에 비해서.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실제로 국민들이 그 체감하는 정책들을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반영된다는 걸 보여지는데 그 최근에 그 우리 수도권에 6만 호 공급하는 것도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공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 주에도 그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청년 채용과 관련해서 당부를 좀 했고 그 자리에서 그 그룹에서 이제 5만 1,600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사실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안 좋은 그 층이었잖아요. 예. 그런 층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보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법안과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안과 처리가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민생 법안들을 많이 처리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민생 법안도 필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좀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속도가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